안녕하세요. 우리 심화반 친구들 잘 쉬고 오셨나요? 그러면 오늘 문법 수업을 챕터 6에 해당하는 부정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정사 그러면 그게 떠오르죠? 투부정사 맞습니다. 그 투부정사를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투부정사 많이 배워봤나요? 안 배워봤나요? 많이 배워보셨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나오는 게 투부정사입니다. 그리고 학원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하면서 이미 많이 배워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투부정사 그러면 어느 정도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많은 학습을 여러분들에게 좀 자율적으로 맡기려고 합니다. 자율적으로 맡긴다라고 해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수업의 영상에 100% 의존하는 게 아니라 수업은 가이드 역할만 하겠다. 이 영상은 가이드 역할이고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져 있는 내용들을 다 읽어보면서 스스로 학습을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부정사 선생님이 가이드만 해주기 위해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투부정사 생긴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투부정사는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다 아실 텐데요. 실질적인 영어 문장에서 투부정사의 범위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에서만 끝나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동사는요, 항상 그 뒤에 목적어라던가 부사를 달고 있으면서 항상 동사 뒤에는 뭐가 또 붙어 있죠. 그 범위까지 투부정사의 범위 안으로 넣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반드시요. 이 뒤에 부분까지 신경을 쓰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투부정사의 부정은요, 어디다가 투부정사 앞에 not이나 never를 써주시면 되겠다.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투부정사의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요, 문장 안에서 명사처럼, 형용사처럼, 부사처럼 쓰일 수 있다라는 것 정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 투부정사가 즉 투 플러스 동사 원형 다음에 뒤에 붙어있는 부분까지 이 범위가 문장 내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뭘로 쓰였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바로 뭐다? 물론 해석도 다르겠죠. 뭐뭐를 하는 것,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해서, 뭐뭐 하기에 등등으로 해석이 되겠지만 당연히 해석도 다르지만 당연히 뭐가 다릅니까? 쓰여져 있는 문장 내 위치가 다르다라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명사처럼 쓰였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형용사처럼 쓰였다면 문장 내에서 명사 뒤에 나와져 있을 거고요. 부사처럼 쓰였다라고 하면 문장의 맨 앞이나 문장의 맨 뒤에 나와져 있겠다라는 것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위치에 따라서 뭘로 쓰였는지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명사는요, 해당 문장에서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형식을 일으킬 때요, 뭐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간목 직목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명사는 중요해야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얘는 중요합니다. 뭘 말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죠. 얘는 중요하고요. 형용사는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뼈대에요 수식하는 말이에요. 얘는 수식이죠. 수식.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수식 괄호로 묶잖아요. 그쵸? 그리고 부사도요, 중요합니까? 수식입니까? 수식이죠. 수식. 그러니까 부사도 보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다 튀어나오고 이렇게 삼형식을 딱 이루고 그 다음에 수식어로서 부사적 용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 동사 꾸며주고 요렇게요.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러한 형태를 잘 알고 구별을 잘 할 수 있어야지 아까 같이 문제 나왔었던 우리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뭐뭐를 하기 위해 이 부분이 독립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주어 동사 목적어 다 튀어나왔구나. 그 다음에 잠깐 끊기고 뭐뭐 하기 위해 주어는 동사 목적어를 했다라는 게 보이셔야지 아까 같은 문제를 정확하게 푸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아까 문제는요, 오늘 영상이 이 영상만 있는 게 아니죠. 지난 시간에 풀었었던 시제와 조동사 그 문제풀이 영상을 올려놓은 것을 먼저 보셨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명사랑 문법은요,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그 자리에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때의 해석은요, 뭐뭐를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는 다 아시죠? 뭐뭐를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해당 문장들을 다 읽어보시고 해석이 나와져 있지만 해석 가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해석을 해보시고 얘랑 맞춰봤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은 호주에 있었을 때 무슨 행위까지 했냐면 어법을 혼자 독학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서 문법의 정확도를 높였어요. 자, 이 해석을 가리고 이 영어 부분을 해석을 해봅니다. 물론 모르는 단어 있으면 찾으셔야죠. 그 다음에 내가 해석을 제대로 했는지 이 한글 해석하고 맞춰봐. 그 다음에 무슨 행위를 하냐면 이번에는 영어를 가려요. 그러면 한글만 나와져 있잖아요. 이 한글을 영어로 써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영어로 쓴 부분하고 이 영어하고 맞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호주에서.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 어디가 틀렸는지를 분석을 하고 고쳐나가면서 혼자서 영어 실력을 이렇게 쌓았던 경험이 납니다. 외국인한테 문법 배우려고 그러니까는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가정법 같은 거 설명하는데 뭐 미쳐버리겠는 거야. 뭐가 다른지 설명을 못해요.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그냥 언어를 이렇게 쓰는데 외국인한테 한국 문법을 우리가 설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문법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서 한국에서 이렇게 문법책을 한 3권 정도 사다가 혼자서 독학을 했었던 경험이 납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첫 번째 보이는 문장에서 투부정사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여기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이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은 뭐이다. 이렇게 쓰였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문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투부정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구나. 되게 중요하구나. 중요하다라는 게 이거죠. 뭔가 수식하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문장에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당연히 여기서도요. 목적어로 이렇게 쓰이고 있고요. 여기도요. 비동사 뒤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투부정사의 범위로서 나오고 있는 거죠. 해석은 굳이 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우리 생각해보자. 투부정사가 이런 식으로 주어로 들어가게 됐을 때에는 주어가 당연히 길죠. 영어에서 이런 식으로 주어가 구나 절로서 길 때에는 뭐로 바꿔줍니까? 그쵸? it을 넣어주고 투부정사 부분을 뒤로 돌려주는 가주어, 진주어로 바꿔 쓰는 것이 또 역시 가능하겠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우리 책에서, 이 책에서 나오고 있지 않지만 투부정사를 배울 때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비동사 뒤에 나왔다라고 하면 얘는 문장의 구성 성분이 보어가 되겠습니다. 보어, C로 되어져 있는 보어. 그럼 보어는요 이런 식으로 비동사 앞에 있는 주어가 뭐뭐 하는 것이다를 나타내는 주격 보어도 있고요. 무슨 격 보어도 있습니까? 목적격 보어도 있는 거죠. 즉 보어는 주어에 대해서 나타내는 주격 보어와 그리고 목적어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도 있으며 목적격 보어는 몇 형식의 형태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거는 5형식에서 등장을 하게 되겠지. 얘들아,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5형식에서 주어는 합니다. 목적어를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하도록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 꼴을 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주어는 뭐 한다. 목적어를 혹은요 목적어가 아니면 목적어로 하여금 자, 이런 한글이 나올 수 있고요. 자, 누구로 하여금 이런 말 알아요? 나는 시켰다. 탐으로 하여금 나를 도와주도록. 그리고 탐이 나를 도와주도록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목적격 보어에 해당하는 뭐뭐를 하도록 혹은요 뭐뭐 하게. 자, 요렇게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씀으로써 목적어가 어떤 동작하도록 부탁했다, 허락했다 등을 나타내는 동사들을 고등학교 때는 정말 중요하니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코리아 파이팅이 됩니다. 코리아
fighting이 되는 거죠. 자, C는 뭡니까 여러분들? cause가 되겠죠. 야기시키다. 주어는 야기시켰습니다. 목적어가 어떤 동작하도록. 그렇죠? O는 뭡니까? order가 되겠죠. 주어는 명령했습니다. 목적어가 어떤 동작하도록. R는요, require, request 이것도 요청하다라는 거죠. 주어는 요청했습니다.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죄송해요. order는요 명령하다라는 뜻이죠. E는요, 주어는 expect 예상합니다. 목적어가 어떤 동작하는 것을 예상하다. 그 다음에요, enable 가능하게 합니다. 목적어가 어떤 동작하는 것을. 그리고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encourage도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A는요, allow 아니면은 ask. 그래서 주어는 허락합니다. 목적어가 어떤 동작하는 걸 허락하다. F는요, force 강제합니다. 목적어가 어떤 동작하는 것을. T는요, tell 주어는 말합니다. 목적어가 어떤 동작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외에도 어떤 게 있냐면 want라든가 need라든가 lead도 있고요. lead는 이끌다라는 거죠. 주어는 이끌었습니다. 목적어가 어떤 동작 하도록 이끌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get도 있고요. 준사역이죠. 주어는 시켰습니다. 목적어가 어떤 동작 하도록 시켰다. 뭐 그 다음에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반드시 이 동사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어 다음에 이 동사들이 오게 되면 목적어가 어떤 동작 하도록의 뒤에 문장 구조가 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이거 다 쓰셨죠? 잠깐 멈춰주시고 쓴 다음에 그리고 여기 예시도 읽어보시고 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잠깐 좀 지우고 가자. 따라라라라라라라 따라리리리리 빨리 줘라 빨리 줘라. 자,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형용사적 용법 그러면 선생님 명사 뒤에 투부정사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뭐뭐 할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라는 거 다 아실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많이 배웠었기 때문에 다 알 건데 형용사는 또 어디 뒤에도 쓸 수 있습니까? 바로 비동사 뒤에도 쓸 수 있죠. 그래서 투부정사를 비동사 뒤에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다른 문법책에서는 바로 B2 용법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B2 용법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이 비동사 투부정사를 보게 됐을 때에는 얘를 그냥 조동사처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동사는 보면 뒤에 투부정사가 바로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무슨 뜻을 가질 수 있냐면 B2가요. will 그러니까 뭐뭐 할 거다. can 어떤 동작할 수 있다. must 반드시 해야 한다. 아니면 뭐뭐 할 의도이다. 뭐뭐 할 운명이다. 자,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대체적으로 그냥 will로 해석을 하면 다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좋죠. will, can, must, 의도이다, 운명이다. B2 용법은요. B2가 will, can, must, 의도이다, 운명이다. 이렇게 해석이 많이 되는데 많이 읽어보면 거의 will자로 다 끝나기는 하더라.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볼게요. 명사 뒤에서 그 명사를 수식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수식이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뼈대는 여기서부터 그냥 여기까지예요. He developed the device. 그는 디바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 여러분들 만약에요. 주어, 투부정사,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주어도 명사죠. 그럼 이 문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주어는 뭐를 한다. 근데 이 주어인 명사 뒤에 투부정사 꾸며주고 있으니까 뭐뭐 할 주어는 동사 목적어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거는 빼박캔트.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거 한번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와져 있으면 얘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져요. 두 가지의 경우의 수. 뭐냐? 당연히 여기서 얘가 명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게 되면 일단 문장을 다 썼잖아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사로서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이걸로 해석해야 되냐? 이걸로 해석해야 되냐? 둘 다 넣어보시고 판단을. 부사는 뭘 꾸며줍니까 여러분들? 부사는요? 동사 꾸며주지. 그럼 동사하고 관련성이 되게 있을 겁니다. 아셨죠? 이거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to 명사 나왔을 때에는 이 목적어인 명사를 꾸며주는, 즉 주어는 뭐뭐 할 명사를 합니다. 뭐뭐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는 합니다. 뭐뭐 할 명사를 이렇게 되는지, 주어는 동사, 목적어를 합니다.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되는지를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지금 친절하게 나와져 있죠. 여기는 이 디바이스, 장치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to 부정사가 형용사처럼 쓰이건 부사처럼 쓰이건 이 문장의 뼈대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왜? 어쨌거나 수식 어구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또 그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뭐뭐 할 장치를 만들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비투 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나오네요.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의무이다, 의도이다, 가능이다, 운명이다. 이거를 선생님은 이렇게 써놨죠. will, can, must, 의도이다, 운명이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거의 다 will자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they are to leave for Ireland tomorrow. 그러면은 leave for가 어디를 향해 떠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거다. 그러니까 내일 그렇게 할 거다. 이거를 will자처럼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는 뭐를 해야만 한다. 이거 지금 must의 대용으로 쓰이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쓰이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좀 가시면 이것도요. If you are to lose weight, 그러면 만약에 네가 몸무게를 줄이려고 한다면 이런 뜻이죠. 이거 will자로 보셔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물론 will을 쓸 수는 없겠지만 뉘앙스가 그렇다고요. 네가 몸무게를 줄일 거라면 너는 반드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다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will, can, must, 의도이다, 운명이다. 그 중에 뭘로 쓰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얘를 답처럼 맞춰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을 가리시고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그 다음에 부사정형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요. 자, 부사는요 일단 문장에서 동사 수식을 한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사실 부사는요 형용사 수식하는 것도 가능하고 부사 수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동사뿐만 아니라 투부정사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꾸며줄 수 있고요. 그럴 때마다 해석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해석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이런 식으로 The elephant is easy and funny for children to draw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형용사를 수식을 하는 투부정사다 라는 의미인데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elephant는 쉽다, 그리기에. 즉 형용사 다음에 이 형용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는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주어는 뭐이다, 아니면 주어는 뭐 하다, 뭐 하기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뭐뭐 하기 위해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해석 방법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all organisms need food and other resources to survive. 자, 이거는요 organism은 필요로 합니다. 음식을.
자, 음식을 필요로 한데 뭐 하기에? 살기에, 아니면 살기 위해, 뭐뭐 하기에, 뭐뭐 하기 위해. 즉 문장에서 나오는 동사 부분을 꾸미는 to 부정사는요,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요 어떻게 바꿨을 수 있습니까? in order to나 아니면 so as to 동사로 바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뭐를 하기 위해, 뭐에 대응하기 위해, 반응하기 위해 동물들은 어쩌고 저쩌고를 합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그 어떤 감정의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도 나올 수 있거든요. 감정의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I am happy, I am sad 이런 것도 감정의 형용사를 쓴 거긴 하지만 I am excited, I'm bored 이런 것도 I'm relieved 이런 것도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잖아요. 그 뒤에 투부정사가 오게 된다면 뭐뭐 해서 내 감정이 어떻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투부정사가 되겠다.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세 부분은요 묶어주시고 별표를 해주자. 별표를요. 이거 우리 학생들이 잘 모릅니다. 결과를 나타내는 투부정사도 있죠. 만약에 주어, 동사 혹은 목적어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게 된다면 이 투부정사는 많은 경우에 주어는 동사 목적어 합니다. 뭐뭐 하기 위해.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석이 안 된다. 주어는 동사 목적어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이 안 된다. 뭔가 부사처럼 쓰인 것 같은데 얘네끼리 딱 중요한 문장 뼈대를 만들고 뒤에 투부정사가 나온 거 보니까 부사인 느낌은 드는데 뭐뭐 하기 위해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되게 어색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주어는 동사 목적어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뭐 하다 이런 해석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그때 맞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이때의 투부정사를 결과적인 용법으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요. 박테리아는 break up plants. 박테리아는 분해합니다. 식물을 release hydrogen and oxygen. 산소와 수소를 방출하기 위해 이거를 분해합니다. 나쁘진 않네요. 나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셔도 돼요. 여러분들. 근데 진짜 안 되는 거 있거든요. 가령 뭐 이런 거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쉬 went to India. 그녀는 인도로 갔습니다. To live there forever. 이것도 되네. 이것도 되네. 그녀는 영원히 살기 위해 인도로 갔습니다. 이거 되냐? 왜? 이런 거요. She grew up. 그녀는 자랐습니다. To be a singer. 가수가 되기 위해서 그녀는 컸습니다. 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지? 그러면 그녀는 컸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아셨죠 여러분들? 주어 동사 혹은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고 투부정사 나왔을 때 뭐뭐 하기 위해가 해석이 안 되면 결국 그래서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려고 그게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 뭐뭐 하다 나 결과적 용법이야를 좀 정확하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요 only 투부정사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100% 그래서 결국 뭐뭐 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요 이 다음에 never 투부정사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결국 뭐뭐 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뭐 하지 않다 뭐뭐 하지 않다
반드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뭐뭐 하지 않기 위해 이게 아니라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온 다음에 never to 동사 그러면 그래서 결국 뭐뭐 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she went to India never to return 이렇게 썼을 때에는 되돌아오지 않기 위해 그녀는 인도로 갔다 이게 아니라 그녀는 인도에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맞다고요. 그래서 일단 형태는 알려드렸으니까 해석을 해보시고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거를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부사적 용법의 관용 표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투투용법하고 뭐 이런 용법 있잖아요. 투투용법, enough 투부정사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이거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세요. 그러니까는 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The grapes are not ripe enough. 그래서 포도들은요 충분히 익지 않았습니다. To eat 먹을 정도로 먹을 만큼 혹은 먹기에 ripe가 익은이란 형용사거든요.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 뭐뭐를 하기에 뭐뭐를 할 만큼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도들은 충분히 익지 않았습니다. 먹기에 먹을 만큼 충분히 익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도 바꿨을 수 있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도요. 그 포도는 너무 쉽니다. 뭐 하기에? 먹기에 너무 쉬대요. 그러면 너무 쉬어서 못 먹겠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와 중학교 때 진짜 생각난다. 중학교 때 엄청 생각나네요. 중학교 때 너무너무 많이 배웠고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중요한 문법 사항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배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암기는 다 하고 계셔야 돼요. 주어, 동사 다음에 이 동사에 따라서 투부정사만 써줘야 되는 게 있죠 여러분들. 동명사 못 쓰고요. 그냥 give up 동명사, mind 동명사, avoid 동명사인데 want 투부정사, wish 투부정사, hope 투부정사, expect 투부정사, intend 투부정사, pretend 투부정사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 뒤에는 투부정사 써야 된다라는 건데 중학교 때 나오지 않았었던 동사들이 이제 이런 게 있네요. intend나 pretend to 이거는 뭐뭐 하려고 의도하다. 이거는 뭐뭐 인척하다 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또 많이 헷갈려하는 게 refuse 거부하다인데요. 거부하다, 거절하다인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 영어에서 또 거절하다, 거부하다인 deny라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deny 다음에는요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를 쓰도록 되어져 있으니까 얘는 주의를 해야 되겠죠. refuse 다음에 투부정사, deny 다음에는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afford 다음에도 투부정사를 쓰는데요. afford 투부정사 뜻이 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뭐 할 여력이 된다. 즉 뭐뭐 할 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에 갑자기 이게 나왔었는데 말씀드릴게요. manage 다음에도 투부정사 써야 되거든요. manage 다음에 투부정사. 이건 어떤 관용 표현 같은 거고요. manage 투부정사는요. 간신히 뭐뭐하다, 가까스로 뭐뭐하다 이런 뜻이에요. 간신히 뭐뭐하다. 그러니까 manage 다음에도 투부정사 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 동명사 둘 다 올 수는 있지만 의미가 달라지는 애들이 있죠. 이거는요 선생님이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합니다만 remember 투부정사, 동명사, forget 투부정사, 동명사 뭐뭐 할 것을 기억한다, 까먹는다. ing는요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한다, 까먹는다. 이거 다 알아. 근데 실제로 문제 풀라 그러면은 되게 많이들 틀려요. 왜 틀리냐면 이거는요 문맥에 의해서 해석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맥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다 읽어야 돼요.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문장을 다 읽기. 그러니까 니네는 모른다고.
뭘 몰라. 문법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를 딱 봤을 때 그냥 그 일정한 부분만 읽고 풀어야 되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부분을 다 읽고 풀어야 되는지 이게 전문가인 나는 알고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법 문제는 문제를 다 읽고 풀어라 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죠. 정말요. 특히 이 답이 골라지는 거 뒷부분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문맥을 반드시 파악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 게 이 문제고요. 또 아까 이전 시간에 오답풀이 할 때 뭐도 문맥을 파악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시제 문제도요. 이게 지금 하겠다라는 건지 옛날에 하겠다라는 건지 이거는요 주변 문맥이 단서가 되기 때문에 걔도 문맥 파악을 하고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봤을 때 리그렛에 대해서 중학교 때 잘 안 배우거든요. 리그렛이요. 리그렛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뭔가를 말하게 되어 유감이다, 좀 미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야, 니네 부모님이 돌아갔다라는 소식을 내가 전달하게 돼서 유감이다. 시험 점수를 받았어. 난 선생님이니까 시험 점수를 먼저 알게 되죠. 시험 점수를 줄 건데 야 시험 점수가 20점인데 그런 걸 말하게 되면 유감이야. 이런 거 쓸 때 리그렛 다음에 투부정사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그렛 다음에 ing를 쓰게 되면 옛날에 무슨 일을 했던 것을 후회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되셨죠? 문맥에 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ry 투부정사 뭐 하려고 노력하다, try 동사 ing 뭐를 시험 삼아 해보다. 그 다음에요 help 투부정사, 그 다음에 cannot help ing 뭐 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요. 중요한 요소로는 help 다음에 투부정사 써도 되지만 동사 원형 써도 되고요. ing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cannot help 동사 ing를요 뭘로도 바꿔 쓸 수 있습니까? cannot but으로 바꾸고 그때는 ing가 아니라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뭐를 할 수밖에 없다. 나는 알고 여러분들만 모르고 이렇게 되시면 안 된다고요. 선생님이 아는 만큼 여러분들도 알아야지 시험에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me는요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me는 min 다음에 투부정사 min 다음에 ing 둘 다 됩니다. 뭐뭐를 하려는 것을 의도하다 이거는 뭐뭐 자체를 의미하다 이런 뜻이고요. 스탑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스탑 동사 ing 지금 어떤 하고 있는 동작을 그만하다 안 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투부정사 배울 때 이런 것들을 예전에도 다 배웠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고등학생들이라면 알아야 될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물론 중학교 때부터도 배우게 됩니다.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일단 기본적인 그 개념이 뭡니까?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 혹은요 뭐뭐 하는 것을 요런 해석이 될 텐데 괜히 썼나? 뭐뭐 하는 것 요런 해석이 될 텐데 이것도 어쨌거나 동작에서 파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동작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언어는요 동작이 있으면 그 동작을 누가 하는지 기본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맞아요. 만약에 그 동작 누가 하는지를 안 나타났다 그러면 모두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뜻이거든요. 뭔 소리냐면 It is hard to make foreign friends. 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외국인 친구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하면 이 동작에 대한 특정한 주어는 써있지가 않은 거죠. 이 동작을 누가 하는지 특정하게 쓰고 있진 않잖아. 그러면 이거는요. 누가 이거 하기 어렵냐라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아니면 내가 그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항상 동작이 있으면 그 동작을 누가 하는지 주어가 항상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 이것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투부정사의 동작을 누가 하는지 특정하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 투부정사의 앞에 뭘 쓰는데 for 목적격을 쓰게 되죠. 그러면 이 투부정사의 동작을 누가 하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for는요 원래 해석이 누구를 위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텐데 주어처럼 해석이 되는 누가 뭐뭐 하기 위해 혹은 누가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or 목적격 말고도 of 목적격을 쓰게 되는 거죠. of 목적격은 언제 쓰는 겁니까? 앞에 성격의 형용사가 나오게 됐을 때 of 목적격을 쓰게 된다라는 것은 밑에도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성격의 형용사 다음에 of 목적격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of 목적격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게 돼도 이 두 개는 무슨 관계가 되는 겁니까? 얘가 이거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이거 하는 것을 보니 이러한 성격이구나,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즉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보니 그의 성격은 뭐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자, 주의할 거 두 개 말씀드릴까요? 주의할 거 두 개? 주의할 거 두 개 말씀드릴게요.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격을 씀으로써 누가 뭐뭐 하기 위해, 누가 뭐뭐 하는 것, 그 투부정사의 동작을 누가 하는지를 나타내주는 걸 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만 이때는 못 씁니다. 이때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를 쓴다. 이러면 이 투부정사의 동작 누가 하는 거죠? 오형식에서? 얘가 하는 거잖아. 얘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I asked him to help me.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요청했습니다. 그로 하여금 나를 도와주도록 요청했다. 그러니까 이 동작을 누가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얘가 하는 거지. 그런데 이 의미상의 주어를 알게 되면 아무렇게나 막 갖다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막 for를 쓰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I asked for him to help me 이렇게 써서 틀려오는 애들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오형식 구조에서는 자연스럽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투부정사 이렇게 쓰게 되잖아. 오형식 구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요. 코리아 파이팅 해당하는 동사 뒤에는 목적어로 하여금 혹은 목적어가 어떤 동작 하도록 이때는 여기다가 얘가 이거를 하는 게 맞지만 의미상의 주어인 for 목적격으로 표시를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여기다가 for 목적격 쓰면 되려 틀리게 되겠다. 물론 of 목적격도 당연히 안 되죠. 이게 첫 번째.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자, 이 책은 그에게 읽기 어렵다 라고 영작을 만약에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for him을 딱 줘요. 그럼 여러분들 많이들 어떻게 쓰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써요. This book is hard to read. 자, 이렇게 써가지고 이 책은 읽기 어렵다. 먼저 얘를 딱 쓰죠. 이렇게. 이 책은 읽기 어렵다. 누구에게? 그에게. for him. 이렇게 딱 쓴다고 많은 애들이 for him을 뒤에다가 딱 끝다 붙여요. 그러면 해석이 딱 맞잖아. 이 책은 읽기 어렵다. 그에게. 그쵸? 이러고서 학교에 제출을 딱 했어. 서술형 답 이렇게 썼습니다. 와우! 막 이렇게. 근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틀렸어. 선생님 왜요? 왜 틀렸어요? 야, 투부정사하고 for 목적격 나오면 이거는 위치를 잘 잡아주라는 거야. 어떻게 이걸 여기다 쓰냐 너 멍충아. 이걸 여기다 써야지. 이렇게 된다라고요. This book is hard for him to read. 이게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책은 읽기가 어렵습니다. 이 책은 어렵습니다. 읽기에. 근데 누가 읽어요? 얘가 읽잖아. 그러면은 이 for 목적격을 투부정사 앞에 갖다 넣어가지고 투부정사 앞에 써줘야 된다고요. 의미상 주어를요. 이렇게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래요. 알겠죠? 이 두 개의 케이스 명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만이 학원이나 학교 선생님만이 해줄 수 있는 수업이죠. 어떤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진 않는데 학생들이
많이 잘 평범하게 배우는 형태가 아니니까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해서 틀려오니까 말씀을 드린 거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여기 그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문장 내에 주어나 목적어로 쓰여 있을 때에는 for를 쓰지 않는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어에 투부정사 썼을 때에는 for를 안 붙인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건 책만 보고서 어렵죠? 자, 오부 목적격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에는 그 앞에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오면 투부정사 앞에 오부 목적격을 써줘야 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 겹치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읽어줘. rude. 그것은 되게 무례한 거야. 가주어로 그 다음에 진주어로 쓰이고 있네요. 자, 뭐 한 것이 되게 무례한 거야. 자, 요청되어지지도 않은 채로, 그러니까 요청되어진 것 없이 그 파티에 온, 그러니까 누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가 왔고 그것은 rude, 나쁜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건 좀 비밀인데 왜 오브를 쓰는지 아세요? 오브는 뭔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브는 소유예요. 소유격이라고 하죠. 뭐뭐의라는 말이잖아. 뭐뭐의는 소유거든. 나의 차는 내가 가진 차입니다. 이런 동작을 한 이 사람은 무슨 성격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나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브 쓰는 거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선생님이 알아야 되는 거지 학생들이 알 필요는 없고요. 그래요. 나중에 영어를 가르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선생님이 되게 조금 기분이 좋고 어떤 프라이드, 이 자존감이 되게 높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부터 있었어. 선생님이 이 학원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뭐 영통이라든가 정자동에 있는 학원에서도 보면 조금 창피한 얘기긴 한데 부모님하고 통화를 해보면은 애가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요 막 이러면서 선생님 때문에 막 영어를 가르치고 싶은 꿈이 생겼다고 막 이런 얘기를 몇 번씩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 재밌어요, 여러분들. 힘든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제일 좋은 거는 나도 공부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강사의 최고지. 최고. 그러니까 나도 공부하잖아. 그리고서 돈 벌어. 이게 최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투부정사 있잖아요. 내가 이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까? 그러니까 아예 몰랐었던 투부정사를 내가 배워서 알려주는 거야? 아니잖아.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할 때 생각보다 준비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좀 세 번째 좋은 건 뭐냐면 사실은 어른이 일을 할 때에는 어른들을 상대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되게 커. 근데 일단은 강사는요 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주는 만큼의 스트레스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되게 심각하게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건 조금 덜 하지. 이래서 강사도 생각보다 되게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근데 나쁜 건 뭔지 알아? 나쁜 건 일하는 시간이 늦지. 막 3시부터 10시까지거든요. 거의 끝나면 11시야. 집에 가면 한 11시 반 정도 됩니다. 뭐가 문제냐면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 다음에 거의 뭐 토요일, 일요일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 학원 선생님들이. 그래서 친구들을 언제 만납니까? 원래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때 많이 만나는데 그런 걸 봐도 좀 이제 친구들하고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 근데 좀 좋은 거는 뭐냐면은 아침 시간을 혼자서 잘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성격이 어떤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강사가 맞는다면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재밌는 것도 많아요. 자, 아무튼 의미상의 주어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투부정사의 시제와 태에 대해서도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투부정사의 시제와 태. 일단은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투부정사는 혼자 있을 수 없어. 투부정사는요, 혼자 쓰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투부정사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써야 되죠. 주어,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든가. 아까 봤잖아요. I want to go home. 이런 식으로. I want to go home. 아니면요, 주어, 동사, 목적어를 쓰고
to 부정사를 쓰던가. 주어는 목적어를 합니다. 뭐뭐 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써야 되잖아. 그쵸? 근데 이런 식으로 썼을 때에 이 to 부정사는요, 시제가 자동적으로 누구를 따라가냐면, 이 시제는 이 동사를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만약에 I want 썼어. I want to go home. 그러면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언제 원하는 거예요? 지금 원하잖아. 그러면은 가는 것도 언제 가고 싶다라는 겁니까? 지금 가고 싶다라는 뜻이죠. 근데 만약에요, I wanted to go home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어떻게 언제입니까? 언제 원한 거예요? 과거에 원했지. 그러면 언제 가고 싶다라는 걸 과거에 원한 겁니까? 그냥 과거에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인즉슨 다시 투부정사의 시제는 자연스럽게 얘를 따라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알겠죠? 나는 드레스를 샀습니다. bought. 나는 1년 전에 드레스를 샀습니다. To go to the party. 파티를 가기 위해. 그러면 지금 파티에 가려고 옛날에 1년 전에 드레스를 사냐? 말이 안 되죠. 그 당시에 드레스를 가기 위해 드레스를 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끼리 시제가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게 기본 형태입니다. 그런데 구집이 이걸 나타내줘야 될 때도 있거든요. 너는 네 동사고, 너는 네 시제고, 얘는 이 동사보다 더 과거에 일어났음을 나타내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투부정사를 과거형으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과거 형태는요, to have pp. 그 다음에 내가 존재하겠습니다. 그럼 to have pp의 존재는 뭐다? 이 그 문장에서 쓰인 이 주절의 동사보다 더 옛날 일임을 나타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현재면 이거는 과거에 일어났던 거고, 여기가 과거면 이렇게 쓰면 얘는 그 과거보다 더 옛날 일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밑에 이제 예시가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이거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드레스를 샀습니다. 파티에 가기 위해. 일단 이 동작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주어가 이 동작도 하긴 하는 거죠, 여러분들. 나는 드레스를 샀습니다. 파티에 가기 위해. 그럼 주어가 동작하는 거잖아. 맞죠? 근데요, 동작 자체는 능동도 있지만 원동도 있어요. 조원동이요? 큰일 났네. 죄송해요. 자, 수동도 있죠. 그래서 투부정사를 수동으로 써줄 수도 있습니다. 즉, 주어는 뭐를 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 되어지기 위해 혹은 뭐뭐 되어지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주체 입장에서 하다가 아니라 되어짐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수동도 당연히 존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수동은요, to be pp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과거형도 있고요. 그러면 그 해당 문장의 동사보다 더 옛날 이름을 나타내 주는 거고, to 부정사는요, 능동의 형태고요. 투부정사의 수동도 있다. 그 뭐뭐 되어지기 위해,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좀 되게 역하게도요, to have pp와 to be pp가 섞여가지고 과거에 뭐뭐 되어지기 위해 혹은 과거에 뭐뭐 되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얘네 두 개가 섞인 to have been pp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와우. 다시요. 여기 이렇게 나와져 있죠? to 부정사가 기본 형태고요. 얘의 옛날 형태는 to have pp이다. 그러니까 뭐뭐를 했었기 위해 아니면 뭐뭐 했었던 것, 이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얘의 수동형은요, to be pp.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해가 아니고 뭐뭐 되어지기 위해 혹은 뭐뭐 되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두 개를 섞어 놓은 to have been pp도 있겠습니다. 두 개를 섞은 거니까 두 줄 그을게요. 그래서 과거에 뭐뭐 되어졌었기 위해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아직 안 끝났어. 어떡하냐? 와, 미쳤다. 아직 안 끝났네.
돈은요, 돈은요, 텐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이 쓰는 경향이 있다가 아니고 돈은 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뭐 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수동으로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요, 자, 이거는 다 중요하니까 하나하나씩 예시 다 볼게요, 여러분들. 에디슨은 말하냐 아니면 에디슨은 말하여진다니? 에디슨은 말하여집니다. 에디슨은 말하여집니다. 당연히 누구에 의해서 말하여져요? by people. 사람들에 의해서 말하여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에디슨은 옛날 사람이지만 에디슨은 이미 죽었죠. 근데 요새에도 사람들이 에디슨 얘기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새 에디슨은 말하여집니다. 뭐 한다고? 전구를 발명한다고. 야, 그러면 에디슨이 전구 발명한 게 지금이니 옛날이니? 옛날이죠. 그러니까 여기 투부정사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to invent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렇게 쓰면 뭐야? 어디 시제를 따라가요? 여기 투부정사는 어디 시제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여기 시제 따라가는 거잖아. 여기요. 그럼 에디슨은 말해여집니다. 현재 시제니까 현재 전구를 발명하고 있다고. 뭔 소리야? 지금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투부정사가 아니라 이 동사보다 더 옛날 이름을 굳이 나타내주고 싶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Edison is said to have invented the electric light bulb. 했었다고 지금 말해여집니다. 되셨죠? 이거를요, 좀 재밌게도요, 이 투부정사 부분을 대절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디슨은 is said 미안해. 에디슨 is said 대시 안 되겠다. 이거 옛날에 배웠었는데. 선생님 그거 쓰시려고요? 응, 맞아. 아는 사람은 한번 보세요. It is said that 이렇게 가야지. It is said 말해여집니다. that 뭐라고요? 에디슨이요, 전구를 발명했다고. 이렇게 쓸 때 여기에 invent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It is said that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다고 말해줍니다. 당연히 어떻게 써야 돼요? invented 이렇게 써야겠죠. 그러니까 대시 나오면 절을 써줘야 되잖아. 대시 나오면 절을 쓴다는 것은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쓰면 되겠죠. 동사는 이 동사에서 시제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 얘를 과거형으로 쓰면 대절 이하는 과거형이고 그렇다라고 지금 말해줍니다. 여기 동사하고 여기 동사하고 분리해서 쓸 수 있죠. 그런데 이 절을요,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로 쓸 때 이 투부정사도 시제를 얘랑 같지 않다, 얘보다 더 옛날 일이다를 써줘야 될 수 있잖아요. 그때 to have pp를 쓰면 된다고. 이것도요, 밑에 보시면은 the city is believed. 도시는 믿어지고 있습니다. 뭐 했었었다고? 와우. 도시가 파괴시켜요? 파괴돼요? 파괴되는 거니까 능동으로 썼니? 수동으로 썼니? 수동으로 썼지. 근데 지금 파괴됩니까? 옛날에 파괴됐었으니까 옛날에 파괴가 됐지. 그러니까 to도요, 어떻게 쓴 겁니까? to have pp를 쓰고 그러면서 bpp까지도 다 써가지고 옛날에 파괴되었었었다고, 파괴되어졌었었다고 도시는 믿어집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려울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옛날 생각이 난다. 근데 뭐 투부정사 같은 거 기본적으로 다 알겠지. 근데 이런 문장 봤을 때 1차적인 개념이 아니라 한 2개, 3개의 개념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단순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당연히 얘를 공부하고 내가 깨달을 때 노력이 필요해. 생각해보고 왜 이렇게 되는 건가 고민이 되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 독학했었잖아. 얘를 이해하는데 하루가 넘게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해보시고 확실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실하게 알아보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이 구조를 가지고 니네가 한글을 아무거나 써본 다음에
아니면 영작을 한번 해보세요. 영작을 해보고 선생님 제가 이런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틀을 이렇게 영작을 해봤는데 이게 맞는지 좀 봐주세요. 그래서 니네가 한 5개나 10개 정도를 썼어. 근데 선생님이 확인해보니까 다 맞게 썼어. 그러면 이것이 비로소 여러분들께 되는 거예요. 가주어와 진주어, 가목적어, 진목적어만 하고 이제 끝이 나겠네요. 조금만 더 참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 가주어, 가 시리즈를 하기 전에 이거 한번 해볼게.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 여기에서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업은 또 이제 오늘 1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보자. 자, 이거 해석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 In order to 잠깐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뭘 준비했었지? 자, in order to survive 블라는 블라블라입니다. 이렇게요. In order to survive 이게 무슨 말이에요? In order to survive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 이런 말이죠? 살아남기 위해 이런 말이지? 그러면 이 말은 뭘까요? In order for us to survive 이게 무슨 말일까요? In order for us to survive 간단하죠? 이 survive를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말이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이 갑툭튀 같은 거야. 갑툭튀. 투부정사 앞에 풀 목적격이 원래 없어도 되는 건데 갑툭튀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얘가 이거 하는 것 혹은 얘가 이거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in order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니까 우리가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가주어, 진주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더 쉬워요? 가주어, 진주어가 훨씬 쉽죠? 일단 가 시리즈는 어떤 때 가짜를 쓰겠다는 겁니까? 가주어 언제 쓰는 거죠? 주어가 투부정사나 대절로 너무 길 때. 그래 뭐 가주어, 진주어는 쉬우니까 가목적어, 진목적어만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주어 나와 있으니까 할게요. 원래는 주어가 누군 거예요? 이게 주어인 거지. 얘가 원래는 어디에 들어가져 있었던 건데 여기에 들어가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to know the exact number of stars in the sky 하늘에 있는 별의 정확한 숫자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주어가 기니까는 뒤로 던진 거죠. 그래요.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배우니까 뒤에서 앞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배우죠. 뭐뭐뭐뭐 하는 것은 뭐이다. 이렇게 많이들 배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중학생용이고요. 고등학생 때는요. 이게 가주어인지 진주어인지 언제 판단하고 있을래. 그냥요. 이 보면 무조건 일단 그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것은 불가능하다. 야, 뭐가 불가능한지 지금 나왔냐 안 나왔냐? 안 나왔지. 근데 뒤에 읽어보세요.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늘에 떠있는 별의 숫자를 정확히 아는 것. 여기 읽어보니까 그것이 너구나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석의 팁입니다. 해석의 팁. 자, 그러면은 일단은요 가주어 진주어는 되게 쉬운데 이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좀 어려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서술형도 어렵고요. 언제 써야 될지도 좀 모르고. 그래서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걸 좀 잘 아셔야 되는데 가목적어, 진목적어는요 5형식에서 발생됩니다.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5형식이고요.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 수업을 통해서 좀 잘 알자. 5형식에서 가목어, 진목어가 나옵니다. 5형식이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되겠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로서 명사나 형용사가 나오게 되는 구조에서 일어나요. 다시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명사나 형용사일 때.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어는 뭐뭐 한다, 뭐를 목적격 보어라고, 혹은요 이도록
요런 해석이 되는 건데 이때에 가목적어, 지목적어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가목적어, 지목적어뿐만 아니라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를 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어떤 동사가 나올 때 목적격 보호에 명사나 형용사가 나오니까 이게 우선이에요. 그 유명한 MBCTF죠. MBCTF. 그래서 make나 B는요 believe 안 쓰고 C는요 consider, T는 think, 그 다음에 F는 find. 이런 거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명사, 형용사 나오잖아요. 아, D만 있으니까 좀 그렇네. 알겠죠? 이때 많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왜 가목적어, 지목적어를 쓰니까 이 목적어 부분이 뭐라서 투부정사라서 길어. 그러면 거기에다 it을 넣어주고서 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투부정사 부분을 뒤로 돌려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장 한번 보세요. I found it hard to wake up early. 이런 문장이 지금 가목적어, 지목적으로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해석해보면요. 오형식이죠. 나는 알아냈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됐죠? 나는 그것이 어렵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근데 그게 뭔데? 그것이 뭐지? 그럼 뒤에 읽어보면 나온다고. 뭐 하는 것이 어렵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나는 발견했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변형 말씀드릴게요. 변형. 만약에 이건 어때요? 이건 누가 일어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해보니까 그게 어렵다라는 걸 나는 알아냈다. 이런 말이죠. 근데요, 이 앞에다가 만약 이런 말을 써. I found it hard for Tom. 이런 말을 이 투부정사 앞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알아냈습니다. 탐이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좋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예시만 들고서 가목적어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뭐라고 나옵니까? 도로에 있는 약한 불은 만듭니다. 그것을 더 어렵도록 만듭니다. 도로 위에 있는 약한 불은 그것을 더 어렵도록 만듭니다. 근데 그게 뭐지? 보니까 뒤에 나왔네. To see at night. 밤에 보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쵸? 오케이. 이게 지금 오형식이 가목지목이 나온 걸 알겠다. 근데 투부정사 앞에 하필 누가 있나요? For a biker. 이렇게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있죠. 그러면 도로에 약한 불은 만듭니다. 그것이 더 어렵게 만듭니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알겠죠? 좋습니다. 뭐 또 하나 하기로 했는데 그건 이제 안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투부정사를 부정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요, 투부정사 앞에다가 not을 써주면 된다라는 거. 이거 은근히 문제를 많이 풀려요, 여러분들. 은근히 틀려. 이거 틀려오면 되게 황당해. 자, to not marry 쓸 거냐 아니면 not to marry 쓸 거냐. 이건 되게 간단하죠. 뭔가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지금 to 부정사 사이에 찍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됐다고요. to 부정사는 가만히 있고 그 앞에다가 not을 쓰는 게 맞다라고요, 여러분들. 알겠죠? 요새 물론 뭐 구어체에서는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말이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to 부정사의 관용 표현 보고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자, 아까 보신 이거 설명하려다가 이제 안 한 게 이건데 make either will to 부정사 이 표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어는 만듭니다. 그것을 규칙으로 만듭니다. 오형식이고요, 나름. 그 목적어를 규칙으로 만든대요. 근데 그거를 규칙으로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to 부정사 하는 것을 가목적어, 지목적어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는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규칙으로. 근데 뭐 하는 걸 규칙으로 만드냐면 투부정사 동작하는 것을 규칙으로 만든다. 가목적어, 지목적어 형태이고요. manage 투부정사 간신히 뭐뭐 하다. be likely, be liable 투부정사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할 것 같다. 특히 이제 be likely to를 다 안다면
be liable to 부정사도 많이 나오고요. be apt to 부정사도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것도요, be inclined to 부정사가 뭐뭐를 하고 싶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feel like 동사 ing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 takes 시간이나 돈 for 의미상의 주어 to 부정사,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인 누가 뭐뭐 하는데 얼마만큼 시간이나 돈이 든다 라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면 여기 예시를 잘 읽어보시면서 내 실력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to 부정사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은 사실 우리가 목요일에 2시간, 토요일에 4시간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는 상황이라면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문법에 대해서 한글로 주고 이거를 영작하는 그러한 액티비티를 학원에서 하게 될 텐데, 지금 코로나라서 그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4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법을 하나 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동명사 되게 짧으니까 동명사 하나 더 나가고 여러분들 동명사까지 과제를 해서 월요일 6시까지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명사에서 끝나는 건 아니고 당연히 독해도 해야겠습니다만 동명사로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오세요, 다시.